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시티 법률그룹의 서희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티 법률그룹의 서희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라디오를 방문해 주신 거잖아요. 예.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시티 법률그룹은 어떤 곳인지 또 우리 서희탁 변호사님 본인 소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티러의 서희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일리노이에 사무실을 개업으로 네. 지금은 텍사스와 조지아, 앞으로 이제 뉴욕까지 네. 꿈을 꾸고 네.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법률 그룹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라스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시티러 그룹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동포분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넓은 미주에 이제 곳곳으로 뻗쳐나갈 것을 이제 비전으로 품고 계시면서 이 달라스에도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서희탁 변호사님은 특별히 이 시티로 법률 그룹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시티러 그룹은 스몰 비즈니스, 네. 스몰 비즈니스들의 이제 인카운슬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아소시에이트들이 이민법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ersonal injury vehicle accident 네. 이 교통사고 분야에 네. 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대표 변호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통법률 전문 변호사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좋은 아침 초반에 이제 서희탁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통사고를 한 번, 두 번, 하여튼 많게는 또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가운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스텝부터 좀 물어볼까요? 예. 아마 동포분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네. 교통사고를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시는지는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혹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셔서 consciousness가 있으신 경우에는 네네. 주위를 좀 보시고 빌딩들이나 네네. 어느 빌딩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고 현장에 예를 들어 옆에 사고가 났는데 기아 딜러십이 있더라. 현대가 있더라. 네. 아니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있더라.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적어 놓으시면 좋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거지만 바닥을 보면 스킷 마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킷 마크의 사진을 좀 찍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범퍼와 범퍼 아니면은 또 T본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이 이제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러면 매칭을 위해서 약간 데브리 거기에 떨어져 있는 그 파티클을 좀 주스신다든지 그 부품들 떨어진 그렇죠. 것들이요.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안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하시면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시면 무엇보다도 몸 상태를 점검을 하시는 가장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시고 네. 혹시라도 움직이실 수 없는 상황이시면 구태여 움직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네네. 예,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포트를 주위에서 해주시거나 하시도 되고 네네. 여러 방면으로 오시기 때문에 많이 다치셨을 경우에는 그냥 앉아 계시는 게 네네. 중요하시고요. 사고가 미비하게 나셔서 차량을 움직이실 수 있으시면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셔도 트래픽을 네네.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살짝 좀 옆으로 좀 비켜 있어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시면 증인이나 네. 이런 분들의
증인이나 아니면 상대방 네.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이제 절차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경찰이 오게 되면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exchange of information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신경 쓰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iability를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네네네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나중에 나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잡아떼는 경우가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네. 가장 이제 중요한데 가능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나 차량 네.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차량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트럭에 이제 치이신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교통사고 클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셀폰을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럭 운전사들은 주로 셀폰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개인적인 셀폰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대를 가지고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또 이제 또 뭐 코퍼레이션으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 셀폰을 가꿀 수도 있고 네네. 이제 버너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러그가 있거든요. 네. 그 셀폰에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셀폰이 있으면 그거를 트럭 운전사가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사실은 변호사님 사고가 나면 이게 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멘탈이 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상대에 뭘 이렇게 챙기고 뭘 내가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게 정신을 차리기가 그렇죠. 사실은 어려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트럭 사고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유의해야 되는 조금 더 거죠. 이제 그 트럭에 보면은 네. 코퍼레이션 이름도 써 있을 네, 경우가 네, 네. 있고 이런 거는 좀 적어두시면 좋죠. 하실 수 있으시면. 네. 하지만 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안 하셔도 네. 나중에 이제 변호사나 클레임을 하실 때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증거 수집을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으시고요. 네, 네. 또 상대방의 혹시 뭐 이런 비어 네. 뭐 음주 와인, 음주 뭐 캔이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네. 이거는 뭐 트럭에 받치셨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 받치셨던지 상관없이 그렇게 잘 살피시면 좀 차 내부도 좀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혹시라도 뭐 텍스트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네. 요새는 뭐 텍스트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네,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음으로 네. 많이 사고를 맞아요. 내는 경우가 장거리를 뛰다 그렇죠. 보니까. 예, 졸음으로 많이 네. 이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그 정황과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어떠한 네. 것을 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챙기실 수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네. 사건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를 당하면, 나 뭐부터 해야 되지? 하고 예. 더 당황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들은 기억이 나면, 예. 당황한 가운데서도 몇 가지는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정보를 좀 잘 들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아까 경미한 사고에서부터 좀 큰 사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이 예.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 아까 뭐 말하자면 완전히 파손되고 내가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으면 움직이지 말아라. 예. 그런 말씀 예. 하셨잖아요. 예. 그 외에도 또 어떤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차량이 이제 텍사스는 1,000불 이상이면 네. 항상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차량이 파손이 너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몸도 다쳤을 뿐만 아니라 네네. 내 개인의 소유, 내 차량도 많이 다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될 경우에 토탈 러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차량이 토탈 러스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이게 고치는 가격이 네. 70% 이상이 됐을 때에 아, 그러면 이제 토탈 러스로 디클레어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차량의 이제 마켓 밸류
네. 플러스 이제 sales tax나 registration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서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클레임을 하실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스탠더라이즈로 쓰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National Auto Dealers Association이라는 데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금액을 측정을 하는데 마켓 네, 밸류를 네, 네. 마켓 밸류라는 거는 근데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또 내가 갖고 있던 차량이 네. 더 밸류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딜을 조금 하시면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보험회사에서 측정해주는 토탈 로스 밸류에 비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네. 하는 딜을 하시면 간혹 이제 보험회사에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좀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약간의 거죠. 어필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든지 차량의 그 밸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센티멘털. 똑같은 기종이어도 내가 얼마나 더 투자해서 많이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시켰냐 그러면 훨씬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센티멘털 밸류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표명을 함으로 통해서 네. 밸류를 많이 올리셔서 마켓 밸류를 꼭 받으시는 것으로 그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 어떤 경우에는 이 salvage value라고 해서 네, 네. 이 차량을 내가 이거는 센티멘털 밸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차량을 꼭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 계속 소유하고 싶은 거죠. 예. 네, 네. 예. 근데 이제 토탈 로스가 난 경우에 엔진이 많이 고장이 안 나고 네. 전체적으로 차량이 이제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그렇죠. 예. 네, 네. 차량은 올드한데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경우에는 salvage value로 뭐 내가 이거를 다시 사겠다. 이렇게 보험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측정을 하죠. 뭐 500불이다, 네. 뭐 1000불이다. 네. 보험만 내고 그러면 이 차를 갖고 가서 너가 고쳐라. 아. 고쳐서 타라. 그러면 그 마켓 밸류를 받으시고 네. 그 받으신 가격에서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 salvage value를.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프로시드는 본인이 받으시고 음. 또 그 차량 그 받으신 걸로 이제 차량을 고치시고 아. 내가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그렇죠.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내가 다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충격도 있지만 내가 너무 아끼던 차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 데서 좀 약간 보상이 된다는 그렇죠. 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새 차인 경우에 맞아요. 내가 사고가 난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마켓 밸류를 받긴 해도 네. 아무래도 이제 딜러에서 나올 때에 딜러에서 이제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내주지는 않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액이 생길 수가 있죠. 네네. 물론 이제 gap provision이라고 해서 gap filler 네. 그 인슈런스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고 또 네. gap filler 그 인슈런스에서 받으면 손해가 안 나시는데 네. 이제 손해가 많이 나실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몇 가지의 이제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데 아. 보험회사와 딜을 하시든지 네. 그 액수에 대한 부분을 딜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꼭 차량을 사실 때 gap 인슈런스를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네. 예, 얼마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사시면 좋으시죠. 갭 인슈런스를 꼭 좀 들어라. 들으시는 게 네네. 좋죠. 근데 이제 안 들으신 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 내가 더 낸 만큼을 보상을 못 받게 그렇죠. 되니까. 예.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D property damage value를 네.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더더욱이 나가서 이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salvage value를 내고 살 수 있으면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차라리 예. 그게 더 좀 손해를 덜 그렇죠. 끼칠 수도 있겠네요. 오래된 차량은 salvage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새 차 같은 경우는 salvage value를 하셔서 그렇게 고쳐서 타셔도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나오셔서 두 질문밖에 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새 또 시간이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저희 그럼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아, 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좋은 아침에서 오늘 시티로 법률그룹의 서희탁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관련 여러 가지 법률 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 쭉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개인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은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 하는가? 예. 이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사실 좀 부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교통사고가 나면 유일하게 이제 그
contingency fee라고 해서 네. 변호사비를 처음부터 받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 그렇게. 클레임을 해서 네. 보상을 받으셨을 때만 아. 변호사비를 내시면 되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통사고가 나시면 네네. 그리고 몸이 다치셨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나 이런 제3자 그 인스티튜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하기도 불편하고 네네. 또 언어가 또 불편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혼자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수 있으시고 네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면 혼자 해결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보험회사라는 그 조직은 돈을 안 내주려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보험회사하고 얘기하실 때는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변호사가 이제 증거 수집도 하고 그 증거 수집 가지고 오신 네. 폴리스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방향을 좀 제시를 하면 더욱더 좋은 보상을 네.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선례를 좀 하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실 혼자 했더라면 굉장히 좀 난처하거나 예. 보상을 못 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클라이언트 중에 혹시 변호사를 써서 좀 더 예. 이렇게 좋게 된 그런 예. 예가 있는지. 그렇죠. 아저스터 같은 경우 이제 아저스터이 이제 아사인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을 하게 되죠. 네네. 그 사고 난 사람에 연락을 해서 빅팀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빅팀한테 연락을 해서 다 지금 병원을 가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이 병원비 뭐 3,000불 주고 페인 앤 서퍼링 500불 줄 테니까 사인하고 끝내자. 3,500불에 우리 퉁치자.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경우가 했을 있죠. 때. 네. 예,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사인을 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사건이 혜택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더 많은 치료비가 나왔어도 내가 다시 그렇죠. 청구하거나 그럴 수 없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시면 편하시게 의사를 만나시고 병원에 가시고 치료 네네. 받으시고 다 회복이 되신 후에 그 메디컬 빌과 리포트를 가지고 네.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었을 경우에는 네. 예, 보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메디컬 빌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고 보험 폴리시에 보면 depending on 뭐 medical payment를 들으셨다든지 뭐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을 들으셨다든지 네. 여러 가지 폴리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리미트를 시키는 게 아저스터들의 그러한 속성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사고가 맨 처음에 나시면 보험회사와 얘기를 하실 때라든지 네.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안 아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후유증으로 또 아프시다라고 또 그러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는 특히 그러신 네네. 경우가 있으세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있으시면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셔서 네네. 메디컬 그 트리트먼트. 네. 그럼 이제 다이그노시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이그노시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플랜을 짜게 되겠죠. 네네. 의사 선생님이. 네. 그 트리트먼트 플랜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받으시게 되겠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노시스를 받으시게 되면 네. 다 나셨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편하게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대 인슈어런스 회사를 상대로 얘기할 때는 그 정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섣부르게 네, 알겠어요 하고 급하게 사인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들이 돕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예. 이제 더 치료를 편안한 가운데 다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예.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뭐 연결해서 트럭하고의 사고가 네, 났을 네. 경우에 이제 그 log, action log, 그러니까 driver log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네. 받는 거는 변호사들이 서피나 소환을 해서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 사건이 합의를 해야 될 사건인지 네. 아니면 바로 이제 소송을 가야 될 사건인지를 변호사들은 이제 애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인데 내 개인적으로 당황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님들은 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큰 사건인지 작은 사건인지 합의를 통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가 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사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변호사 분들께서 차와 건강보험 정보를 원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해 할 예. 수 있거든요. 예.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예.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예. 네.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시면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병원 빌이 바로 페이가 안 되고 네. 보험이 이제 이 클레임이 다 진행이 다 된 다음에 네네. 페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거를 다 기다리지 않고 컬렉션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컬렉션에 보내면 크레딧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헬트 인슈런스가 있으신 분들은 헬트 인슈런스로 커버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헬트 인슈런스에 리임버스를 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헬트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정보나 이런 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군요. 예. 네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상대편이 뭐 이런 정보들에 다 순순히 응하면 사실 편안한데 그렇죠. 뺑소니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뺑소니 사고도 많죠. 네네. 예. 그리고 제 차가 심지어 파손이 됐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뺑소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정보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색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플레이트 번호라든지 네네. 그 운전자의 그러한 뭐 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기록하실 수 있으면 네. 이것도 없이 그냥 당하셨으면 네. 우선은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하시고 우리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이제 UM Uninsured Motorist Clai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상대방이 보험이 없었을 경우에 내가 보험 커버리지를 받는 경우인데 네. 폴리스 리포트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먼저 혜택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렇군요. 이때 이제 UM이라든지 메디컬 페이먼트라든지 네. PIP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셔서 활용을 하셔서 네. 먼저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뺑소니 차량을 찾게 되면 네. 그때 클레임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텍사스는 굉장히 좋은 주예요. 그래요? 제 생각에.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제 많은 이제 주들이 contributory negligence state가 있고 comparative negligence state가 네.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pure comparative negligence state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90%를 잘못을 했고 10%를 잘못을 안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pure comparative negligence state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를 받을 권한이 생겨요. 라이트가 있습니다. 10%라도. 그런데 이 텍사스는 네. 약간 이제 modified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51% 이상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과반수를 넘기면 혜택을 못 받는군요.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네.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데 이제 PIP라든지 메디컬 페이먼트 네. 그러니까 내가 디덕터블도 내야 되고 이런 들어갈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PIP는 loss of wage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personal injury protection을 꼭 들으시게 되시는 경우인데 텍사스는 꼭 듣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2,500불은 꼭 네. 오퍼를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꼭 오퍼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0,000불까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간혹가다 분들이 사인을 하시고 웨이브를 하시면 네. 또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요. 그렇게 하고 네네. 또 메디컬 페이먼트 그 프로비전도 프리미엄을 좀 내시면 네. 이제 그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들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작은 돈인데 아예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거 조금 더 프리미엄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게 좋은 거군요. 들어놓으시면은 좋으십니다. 네. 예,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들어가시는 비용들을 다 커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군요. 예. 참 진짜 알면 알수록 요런 거 진작 알아두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좀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대비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면서 우리 변호사님이 자주 나오셔서 좀 이런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또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사고가 안 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잘 챙기셔서 많은 보상도 받으시고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텍사스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 텍사스가 보험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텍션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잘 챙기셔서 모든 혜택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 개인 24시간 번호로 이 224-538-0888 네. 224-538-0888 그리고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요. 네. 469-888-4018 469-888-4018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